안녕하세요.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반년 동안 한 푼도 못 벌고 문 닫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뭡니까 폐업하고 이제 사무실을 빼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을 했고 그 계약한 기간 동안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월세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도에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잔여 기간 동안에 그 월세를 보증금에서 다 차감하고 나오는 정도라야 가능할 겁니다. 그만하고 싶다라고 해도 마음대로 그만둘 수 없는 게 보통 사람들의 자영업이죠. 저 공인중개사도 자영업하고 마찬가지잖아요. 상대적으로 다른 업에 비해서는 뭐 고정비용이 들어가는 게 좀 상대적으로 적죠. 재고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인건비, 자기 인건비나 아니면 직원을 썼을 때 들어가는 인건비 정도 뭐 외에는 상대적으로 좀 비용이 덜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를 하겠다라고 전 국민들이 뭐 어른 수능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매우 많죠. 그리고 이제 저처럼 이제 지금처럼 이제 거래 절벽이 심해지면은 공인중개사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그래도 못하고 이러면은 미친다라는 거죠. 이제 고정비는 나가는데 벌어들이는 돈이 없으면 많이 힘들어지는 거죠. 물론 지난 10년 동안 부동산이 계속 오를 때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에서 돈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벌어들인 돈도 수억 원에서 수십억까지 버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송파구 가락동의 헬리오시티 그쪽 이제 단지에 가보면 비어있는 건물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하다가 빠져나가는 곳들도 적지 않더라는 겁니다. 거기만 그러냐? 아니죠. 제가 있는 회사 사무실이 가로수길이에요. 신사동하고 압구정동하고 이제 사이에 있는데 거기 가면은 비어있는 건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아니 저렇게 건물이 통째로 비어있는 게 너무 많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뭐 임대합니다라고 부착되어 있는 것도 많고 참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봤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부동산 사무실에 이제 바깥에 붙어 있는 것을 보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는 뭐 엄청나게 비싸요. 그 지역의 아파트, 뭐 다세대 주택, 뭐 전세나 월세나 뭐 매매가나 보면 아직 여전히 가격이 안 내려가 있구나. 여전히 비싸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피어 있구나. 아니 저렇게 월세를 심하게 주는데 많이 주고 장사해가지고 벌 수 있을래나?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죠. 가로수길에 월화수목은 낮이든 저녁이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금요일 저녁쯤 되면 조금 있고 주말 되면 제가 뭐 이제 안 나다니니까 잘은 모르는데요. 평일 기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봤을 때는 여기가 가로수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뭐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되려 그쪽이 아니라 저 압구정 외곽 쪽으로 빠졌다라고들 얘기도 하는데 뭐 압구정역 근처도 보면 뭐 눈에 보이는 게 공실입니다. 너무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뭐 비단 이 뉴스에서 얘기하는 이 뉴스에 이제 이 뭡니까 공인중개업소 이 편말은 뭐냐면 여기는 엘사하고 리센스인 거 봤을 때는 이 잠실이잖아요. 잠실. 이쪽에 이제 거래가 너무 안 되니까 뭐 부동산 공인중개사 중에서 매출을 못 내는 것이 허다하다라는 거죠. 뭐 6개월 동안 수입이 한 푼도 없어서 월 200만원 임대료하고 관리비만 냈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뭐 도배하는 사람들도 도배가 줄어들죠. 왜? 웬만하면 전세 월세 계약 연장하고 이사를 잘 안 다니니까요. 뭐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문을 닫는 건 시장이 당분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라는 거죠. 뭐 많이 심한 거죠. 제가 아는 지인도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뭐 작년쯤에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현명한 선택을 하신 거죠. 앞으로 최소 4, 5년간은 거래가 매우 적을 것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은 많이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공인중개사만 그런 게 아니고 가구점도 매출이 많이 줄죠. 새로 입주하고 이사를 많이 해야 가구도 드리고 뭐 가전제품도 사고 이러는데 이사 수요가 줄어드니까 뭐 한생 같은 것도 이제 매출이 매우 안 좋죠.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 뭐 손익도 옛날 같지 않고요. 뭐 가구만 그러냐 대형 가전도 마찬가지고 TV,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 뭐 도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인테리어 하는 그쪽 업종도 예전만 못하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분위기는 최소 5년은 간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잘 두고 봐야죠. 지금 이제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고 하죠. 뭐 50% 이상 줄었다고 얘기하고요. 뭐 내년 하반기에나 거래량이 회복할 거로 본다? 아니요. 2023년 말에도 하반기가 돼도 거래량 회복이 안 될 겁니다. 2024년, 5년, 6년, 7년 계속 두고 봐야죠. 확실한 건 뭐다? 2026년, 2027년 지금이 3이잖아요. 3, 4, 5잖아요. 6년, 7년. 제가 볼 때는 한 2027년쯤 지나야 그래야 좀 다시 거래가 살아나고 공인중개사 사무실들도 조금씩 괜찮아지고 이럴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러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뭐 댓글 내용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볼게요. 댓글도 뭐라고 돼 있냐? 옛날처럼 공인중개사 사무실 자리에 약국, 소아과, 펜션, 편의점 등 다양한 가게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버스 정류장 주변 노른자 점포는 부동산 상승을 부추기는 쓰레기 공인중개사들이 진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동안 많이 벌었잖아. 한 2년간 놀아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도 있고요. 뭐 잘 봐야죠. 뭐 확실한 건 뭐다? 부동산 이제 경기가 예전만 못하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이렇게 바뀌어 가더라는 겁니다. 뭐 계속 두고 봐야 됩니다. 아파트 상가 한번 쳐다봐라. 편의점 하나에 부동산 서너 개다. 고개만 돌리면 부동산 천지다. 솔직히 한국은 부동산과 교육 중심으로 내수가 돌아간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부동산이 하는 게 뭔가? 집 몇 푼 보여주고 꽁돈 잘 벌고 잘 살더니 문 닫는다고 코가 막히고 기가 차다. 여지껏 높은 수수료 잘 먹고 잘 살았다. 골프 치러 다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동산하고 핸드폰 가게는 80% 정도는 사라져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댓글의 현실입니다. 그동안 공인중개 하시는 분들이 뭐 그네들도 부익부 빈이겠지만은 너무 많은 이들이 뭐 높은 수수료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죠. 업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요. 지금 이제 언급되고 있는 직업들은 전부 한동안 떼돈을 번 업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대차 3법 때문에 4년 동안 반관계로 살아야 하니 중개업체, 이삿짐센터, 인테리어, 입주, 도배업체들 전부 다 아사식전이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부동산 업소들이 그동안에 작업하고 가격을 많이 올려놨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이래저래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듭니다. 부동산 업자가 너무 많다. 너무 과해서 교통정리가 되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또 하나의 시장의 신호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